제가 드릴 질문은 의료인력 수급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병원, 특히 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의료계 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대 정원 확대 또는 유유 간호인력 활용을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약을 좀 살펴봐도 이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각 후보 캠프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이번 질문은 김승희 본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호 인력,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의견 또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무 환경과 인건비가 제대로 이제 설정이 되고 대도시와 그 지방 간의 그 격차가 좀 크지 않으면 이 문제도 이게 해결될, 뭐 100%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간호관리료에 대한 그 차등 수가를 좀 더 폭을 좀 넓혀서 좀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수와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간호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그 병상수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거 보면 뭐 사실 병상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다 채워지지도 않고 있거나 아니면 병상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좀 문제가 있어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해서 좀 더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데 좀 이롭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인력의 공백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추가 고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간, 그 종별 간, 그리고 간호사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 그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걸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안 지키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이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병원 평가에 좀 반영을 하면 좀 더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간호사들의 그 수급과 관련한 정말 이 무질서하고 난맥상이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의 이직 방지하고 장기 근속을 촉진할 수 있는 일가정이 양립된 근무 환경 개선, 이것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98%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은 약 한 뭐 40%라고 하니까 근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요. 3교대를 유지하면 결혼하고 출산한 이후에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근속이 4.5년에 불과해서 대표적으로 경력 단절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 병원의 간호사들이 대거 서울로 오고,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직 그 파트타임 근무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한 병원에서 장기 근속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을 시키고, 그래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이걸 할 수 있게 수가를 지원하는 그러한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간호사 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안전, 뭐 또 경로당의 여가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 등등, 또 저희는 치매 마을까지 조성하려고 하는 치매 마을 조성, 전부 간호사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유효 인력만으로는 이 장기적으로도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먼저 정부가 간호 인력의 수급 계획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연 단위로 수립을 해서 수요에 기반한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간호대학교의 신증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간호인의 그 종합관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당연한 건데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다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호대 정원을 조금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가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여포고 복지부 이거를 계속 필요하고요. 뭐 인건비 올리고 근무 환경 개선. 장롱 면허가 왜 들어갔냐? 그거를 근본 원인을 개선을 하는 게 좋겠죠. 야간 근무 인센티브. 그리고 또 병원의 직장 어린이집이 제일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되고 파타임 시간제. 파타임 원하는데 이게 경력 단절이 되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파타임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제일 먼저 낸 공약이 육아휴직,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에서 공약을 여러 개 썼습니다. 육아휴직 3년, 그래서 경력 단절 3년인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또는 18살까지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되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많이 경력이 끊어지죠. 또 고3 때 그러니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되 이거를 지금 공무원은 하고 있지만 사립 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그 법을 썼고요. 또 칼퇴근법. 간호 업무는 비교적 칼퇴근이 쉽죠. 근데 사실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돌발 노동 금지. 집에 갔는데도 계속 일 시키고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거 보면은 주말에 야유회 가고 주중에 밥 먹으러 가고 그것도 근무의 연장이라는 협박을 하면서 그런데 그거 정말 돌발 노동이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법안을 지금 돌발 노동 금지 칼퇴근법, 육아휴직법 3년을 썼습니다. 네, 그걸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상정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는 저는 대학에서의 배출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사만 같은 경우에도 30만이 있는데 실제 16만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간호조무사는 68만 명입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가 어떻게 됐든 간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대형 병원에 대한 쏠림의 현상도 노동의 강도, 거기에 따른 처우의 빈약함 이런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나 아까 이제 지적하셨지만 이 전형적인 3교대 근무라는 것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호사들이요 평균 이 근무하는 연수가요 6.9년이에요. 그러니까 유유 인력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간호 인력은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 중소병원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부분이 필요하고요. 어느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만 전담을 하자. 그리고 뭐 선택진료 근무제 이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대단히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병원 간호 인력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주거 공간의 부분이나 국가적 차원의 부분들을 만들어내자. 그것이 보건인력원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좀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보건인력 지원법에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지방 지역 병원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 부탁드립니다. 간호는 이 3교대 근무라는 특징 때문에 워낙 근로 조건이 나빠질 요인을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게다가 이 간호사들은 임신 출산을 해야 하는 젊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다 더하기 한국의 병원은 인력을 많이 쓸 수가 없고 많이 쓰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 인력은 당연히 아주 과다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서 이제 병원 관리를 하는데 간호사는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특별한 직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나 또 병원 관리에서나 간호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간호사의 특징을. 물론 병원의 다른 직종도 야간 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가끔가다 하는 거고 간호사는 늘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을 다른 병원 직종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간호사들이 많이 취직하기를 바랄 수가 없고 오랫동안 근무하기도 기대할 수가 없죠. 유효 간호사를 다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근무 조건을 그대로 두고는 유효 간호사도 병원에 돌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간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 정책이나 제가 30초 예, 30초. 건강보험 정책이나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한 그 특별한 그 대책을 세워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 인력 수요 문제는 지금 그 간호사들은 막대한 그 인력 수요의 증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사 간호대학의 인력을 어느 정도 늘리더라도 임금 하락을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이 간호 인력 수급 계획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을 넣어서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인력 수급 대책 관련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간호인력난 문제가 워낙 이게 크게 부각이 돼서요. 상대적으로 의사인력난에 관련한 심각성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피과와 의료취약지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김원종 본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피 과목 전공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공의 정원을 의대 정원하고 맞추는 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산과나 소아과 이렇게 필수 분야 전문의가 여전히 부족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과목에는 과감한 수가 인상해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취약지 산과나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 대해서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사실상 병원을 제공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들을 그쪽에 중앙과 지방이 같이 매칭해서 고용하는 형태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종합적인 특별한 대책 이 전에도 했는데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안철수 후보는 출산 입원 관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해서 사후관리 산후조리 서비스를 병원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하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의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안전한 분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지 인력 부족에 대해서 공중보건 장학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하겠는데 이것은 학비뿐이 아니고 졸업 후 전공의 과정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다 대는 방식이고 근무할 때 정주 여건 마련하고 특히 근무하는 동안에 추가 교육이나 각종 공공병원장 등 정교한 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약지가 소지하고 있는 그런 시도의 의과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든지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서 해당 지역 출신들로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참 이게 해결이 어려운 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또 전에 보면 이제 정부 지원이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이제 소아병원을 막 만들면서 거기다 지원을 막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병원만 늘어나고 결국 소아병원으로 하는 거는 한두 개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정부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지방병원의 산부인과
I&R 병원이 없으니까 거기 좀 더 인센티브를 해야 되고, 전에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죠. 지금 그게 다 완전히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험 부담을 자기네들이 받게 되니까 더 산부인과를 안 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도 좀 더 그 세부 조절이 필요한 거를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어려운 과들, 굉장히 어려운 아기 심장 수술을 배우고 졸업해서 나가서 갈 데가 없으면은 대학병원이 41개지만 그 중에 심장 수술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갈 데가 없으면은 나가서 감기 설사 보고, 그러면은 그런 과를 안 오니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의 어려운 그런 거는 특수 병원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특수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충분히 해소가 되고 그 배운 거를 거기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세세한 정책이 필요하지 이거는 한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공의 배정할 때부터 나가서 이 사람들이 그 취업이 어떻게 될지, 어디에서 뭐를 할지를 다 고려해서 전공이 배정을 하는데, 지금 같이 일방적으로 병협하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일방적으로 거기 기업들하고 이런 걸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융통성이 있고 좀 플렉시블하게 정말 그분들의 그 니드와 진짜 그거를 다 생각을 해서 거기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심상정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의사 인력의 문제는 의사의 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내 전문의의 불균형 배분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의가 병원의 그 수련의 필요성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료 수혜라는 측면에서 전문의 수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또 공공부문은 공공의료 전담의사, 전담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제도 또는 기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의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필수 전문 진료과의 수가를 일부 조정 수준이 아니라 적정 수가로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료 취약지의 문제예요. 이것은 이 인력 부족이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것서 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 의료 인력원에서 좀 체계 있게 장기적으로 현장과 그 계획을 같이 하자,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국정조사하면서 김영재 의원, 제가 전남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무지하게 병원이, 거기는 병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의사들이 거기에 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군단이에요. 응급실 없는 병원이 없는 군이 여러 군이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아까 그 각도에서 적절히 국가적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정확히 치밀하게 짜서 해야 된다.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인구당 의사 인력이나 간호 인력은 OECD 최하위입니다. 당연히 간호사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사 인력은 과잉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의 분포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의원급 의사는 과잉 상태이고 병원급 의사는 과소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족한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고 하면 의료계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급으로 의사가 더 흘러들어가는 것을 통제해주지 않으면 의사 정원 확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분석하는 그런 인력 수급 계획을 역시 간호 인력과 함께 의사 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러니까 중소병원에 신설 억제를 해야 될 필요도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중소병원에 쓰이지 않고 조금 더 큰 병원에 병상당 의사 인력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쓰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병원의 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병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제 의용급 인력이 오히려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목간 전문의 수급 조절도 역시 문제인데 이것을 조절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수가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수가가 서로 이 전문 과목 간 수입의 격차가 사라지면 전문의 수급 조절은 당연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홍준표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기픽과 특정 전공의가 기피하는 그런 과의 문제는 결국 노동 강도가 세고 또 미래의 수익이 이 기대 수익이 낮기 때문에 높지 않고 낮기 때문에 그쪽 과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놔두다 보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수가로 보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특별법 이제 시행되면 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료 공백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더 차이가 크게 편차가 크게 지원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기피과뿐만 아니라 취약지에 대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대형 수도권 병원의 환자 쏠림 그리고 의사 인력이 따라서 이제 취약지에 제대로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2002년하고 지금 2013년도 자료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저희 자유한국당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의료 취약지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보다는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과 전문 과목별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의료 전달 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 자원에 대한 분배에 적절하게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